이번 58회차 승부식 주요 경기 첫 번째 조합입니다. 먼저 66번 경기 FC 안양 대구 FC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안양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에서의 조율과 측면에서의 빠른 전개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팀이며, 못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야구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고, 김보경은 중원에서의 패스 전개와 경기 템포 조절을 담당하며 전체적인 공격 전개를 이끌어간다. 안양은 유병훈 감독의 지도 아래 직전 경기에서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크고, 중원에서의 유기적인 연계와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 대구의 수비 라인과 측면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과 수비에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중시하는 팀이며, 에드가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정치인과 요신호는 중원에서 공격 전개를 돕고 있고, 대구는 서동원 감독 대행이 처음으로 프로팀을 지휘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전술적인 역량에서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구는 3-5-2 포메이션을 통해 수비와 중원의 숫자 우위를 점하려 하지만 안양의 공격 전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할 경우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안양에게 승리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안양의 공격적인 흐름이 두드러지며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두 번째 76번 울산현대 인천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산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조직력과 빠른 전환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공격의 흐름이 끊기고 있고, 에릭은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지만 이청용과 보야니치의 지원이 부족해 공격 전개가 단조롭게 이어진다. 특히 최근 경기는 상대 수비에 압박을 당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수비 라인에서의 불안정성과 중원에서의 템포 저하가 울산의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며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역습에 취약할 수 있다. 인천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팀이다. 무고사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득점 기회를 노리며, 제르소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침투로 공격을 전개한다. 이명주는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개와 공격적인 전환을 시도하지만 울산의 강한 압박에 맞서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인천의 수비는 체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울산의 공격적인 전환과 빠른 플레이에 대응하기 힘들 수 있다. 울산은 강한 조직력과 빠른 공격 전개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인천은 수비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울산의 빠른 전환과 강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역습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울산의 공격력이 더욱 두드러지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78번 부천FC 김천 상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천은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적인 운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 측면 수비의 취약점이 드러났고, 루이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지만 측면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득점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플라나는 중원에서 빠른 전환 플레이와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패스 미스가 잦고 공수 전환 속도가 느린 편이며, 천지현은 수비 지역에서 볼 회수와 클리어링에 집중하지만 윙백들의 위치가 너무 낮아 공격 전개 시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부천은 3백 운영 특성상 측면 수비에서 수적 열세가 두드러지며 상대의 측면 돌파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김천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조직력과 빠른 전환 플레이로 경기를 주도하는 팀이다. 유강현은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장악하며 득점 기회를 노리고, 모재현은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개와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다. 이승원은 중원에서 경기 흐름을 조율하며 빠른 전환과 측면 크로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려 한다. 김천은 측면에서의 2대1 패스 패턴을 활용하여 부천의 수비 간격을 흔들며 공략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부천의 측면에서 수적 열세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집중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부천의 3백 사이드 공간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부천의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가 두드러지며 김천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거머쥘 흐름이다. 58회차 승부식 1조합 최종 조합이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58회차 승부식 주요 경기 두 번째 조합입니다. 먼저 90번 경기 알라베스 발렌시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라베스는 4-1-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토니 마르티네스와 카를로스 비센테를 중심으로 전방 전개를 시도할 계획이며, 토니 마르티네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겠지만 최근 경기에서 마무리 과정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카를로스 비센테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크로스 시도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려 하지만 중원의 아카르 부상 공백이 이어지면서 패스 전개 과정에서의 끊김이 발생하고 있다. 존 구리디는 중원에서 빠른 전환과 패스 연결을 시도하고 있으나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패스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전방 공격수들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알라베스는 홈에서의 전방 압박이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소진과 전개 끊김으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발렌시아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우고 듀로와 디에고 로페스의 콤비네이션이 공격의 핵심이며, 우고 듀로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마무리에 집중할 예정이며, 디에고 로페스는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와 대각선 크로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주도할 계획이며, 하비게라의 징계 결장과 에런스, 페펠루, 안드레 알메이다, 티에리 코레이아의 부상 공백이 이어지며 후방에서의 수비 조직이 다소 흔들리고 있지만 중원의 안드레 알메이다는 패스 전환과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 템포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발렌시아는 최근 경기에서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의 전개 효율이 살아나고 있으며, 특히 측면에서의 빠른 전환이 알라베스의 수비 간격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발렌시아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 조직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더욱 강력한 압박을 통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94번 경기 비아레알 레네가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아유세 페레즈와 페페를 중심으로 전방 전개를 시도할 계획이다. 아유세 페레즈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마무리에 집중하겠지만 최근 경기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페페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크로스를 통해 공격 기회를 창출할 예정이지만 중원의 알렉스 바에나가 패스 전환 과정에서 상대 압박에 밀려 전개가 끊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라울 알비올과 키코 페메니아의 부상 공백이 수비진에서의 간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수비 조직이 무너지고 역습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비아레알은 홈에서의 전방 압박이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전개 과정에서의 패스 미스와 전방 마무리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레가네스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디에고 가르시아와 엘 하다디의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공격의 중심이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할 예정이며, 엘 하다디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크로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시도할 계획이며, 그러나 바리시치와 엘리크 프랑케사의 부상 공백이 이어지며 측면에서의 전개 과정이 끊기고 있고, 세이두바 시세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패스 전환을 주도하겠지만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상대 역습에 쉽게 노출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레가네스는 원정 경기에서의 전개 속도가 둔화되고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실점 위험이 커지고 있는 흐름이다. 레가네스는 부상 공백과 체력 소진으로 인해 중원과 측면에서의 전개가 둔화된 상황이며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 번째 114번 경기 트벤테 알크마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트벤테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볼프스빈케를 중심으로 한 전방 전개와 빠른 측면 돌파가 강점이며, 블락과 스타이는 중원에서의 공수 전환을 책임지고 있으나 람머스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측면 돌파 빈도가 줄어든 상황이고, 홈 경기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펼치며 경기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패턴이 특징이지만 체력 소진 구간에서의 수비 집중력 저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알크마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미어딩크와 반 본멜의 콤비네이션이 공격의 핵심이며, 그러나 벨리치, 클라시의 페럿의 부상 공백이 이어지면서 전개 과정에서의 연결고리가 끊기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가 약화되며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실점 빈도가 높아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공격에서의 마무리 결정력은 좋지만 수비 조직력에서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알크마르의 수비 조직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고, 알크마르는 중원과 측면에서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전개 과정이 끊기고 있으며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58회차 승부식 이 조합 최종 조합이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기들 중 좋아 보이는 경기들 위주로 유튜브에 조합픽을 올려드리지만 모든 경기들은 유튜브에 올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경기들이 궁금하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되시고요.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환영합니다. 조건 같은 거 일체 없으니 편하게 말 걸어주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스포츠의 정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가라고 말씀드리는 것 또한 아니며 참고 정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가 보자고요.